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나구모 하지메는 어느 날 갑자기 반 전체와 함께 이 세계로 소환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치트 능력을 각성할 때 하지메가 얻은 능력은 지극히 평범한 연성사였습니다.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미궁 탐색에 참여했습니다. 오르크스 대미궁 65층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함정으로 인해 강력한 베헤모스가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인 마물의 위압감 앞에 서서 하지메와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미궁의 함정에 빠져 도망치지 못하는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하지메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연성술을 필사적으로 사용하여 거대한 흑벽을 만들어 마물의 진격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던 한 동료가 아기를 담아 하지메를 향해 마법 탄환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예리한 마법 공격에 중심을 잃은 하지메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소녀는 거대한 괴물들의 포효를 뒤로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하지메의 왼팔은 마물에게 처참하게 뜯겨나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불합리한 현실에 절규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는 지상에서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잔혹한 마물들이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메는 살아남기 위해 기어다니며 연성술로 자신을 보호할 단단한 돌침실을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그 폐쇄된 공간의 천장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신수석의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유 성분이 가득한 신수석의 성수는 그의 치명적인 상처를 간신히 아물게 하며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던 그의 마음속에는 동료들을 향한 차가운 증오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굶주림을 참지 못한 하지메는 자신을 습격했던 늑대 마물 한 마리를 유인해 겨우 사냥했습니다. 본능적인 굶주림에 이끌려 그는 날 것 그대로의 괴물고기를 거칠게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마물의 신체를 흡수하는 것은 몸의 세포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극독과도 같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재조립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성수를 끊임없이 마시며 버텨냈습니다. 마물의 파괴력과 성수의 회복력이 몸 안에서 충돌하며 하지메의 신체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완전히 순백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쪽 눈은 마물의 힘을 받아들여 붉은색으로 불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메는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마물의 고유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하고 비약적으로 상승한 능력치와 다양한 스킬들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물들에게 쫓기는 연약하고 무력한 초보 모험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메는 미궁 깊은 곳에서 발견한 특수 광물인 타오르 광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지식과 연성술을 결합하여 이 세계의 상식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구상했습니다. 소녀는 광석의 불순물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고도의 압축 과정을 거쳐 마탄 전용 총신을 연성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에서 현대식 거대 권총인 대물 라이플급 리볼버 도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총이 아니라 마력을 탄환으로 압축하여 초고속으로 발사하는 결전병기였습니다. 하지메는 잃어버린 왼팔을 대체하기 위해 강력한 가동성과 내구성을 가진 기계 갑옷 의수를 제작했습니다. 무장을 마친 그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미궁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흉포한 마물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사방에서 무리치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메가 거대한 리볼버 도너의 방각을 당기자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마력 탄환은 무지막지한 파괴력으로 거대 마물의 머리를 단 한 방에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몰려드는 괴물들을 상대로 소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자비한 학살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마물들의 시체에서 새로운 특수 능력을 끊임없이 흡수하며 더욱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미궁의 더 깊은 구역으로 내려가던 그는 마침내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거대한 최하층 철문에 도달했습니다. 그 육중한 철문 너머에서는 지금까지 느꼈던 마물들과는 격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마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메는 자신의 기계 일수로 차가운 철문을 천천히 밀어붙이며 어둠 속으로 무기를 단단히 겨누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마법 결정 속에 한 어린 금발 소녀가 봉인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흡혈귀 소녀가 서서히 눈을 뜨며 하지메를 향해 애절하고도 절박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조우를 방해하려는 듯 방 전체가 거세게 흔들리며 미궁의 거대한 수호자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하게 진동하는 미궁의 중심에서 하지메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유해의 봉인을 향해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마수의 울음소리는 동굴 전체를 웅장하게 울리며 소년의 고막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메는 자신의 오른손에 연성된 강력한 마력 포탄을 장전하며 봉인석의 약한 고리를 정밀하게 조준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된 연성 총탄은 거대한 봉인석의 중심부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던 강력한 마법의 구속이 풀리며 금발의 흡혈귀 소녀가 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러졌습니다. 유해는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마주한 인간 소년을 바라보며 메마른 입술을 천천히 열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어둠 속에서 5개의 거대한 머리를 가진 히드라가 불길한 안개를 뿜으며 등장했습니다. 하지메는 한눈에 이 괴물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마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수호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마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히드라의 첫 번째 머리가 거대한 화염 폭풍을 입에서 뿜어내며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메는 연성 마법을 신속히 발동하여 거대한 광석 방패를 바닥에서 솟구치게 만들어 불길을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유해는 방패 뒤에서 숨을 고르며 고대 흡혈귀 고유의 강력한 마법 주문을 빠른 속도로 올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메는 방패 측면으로 튀어나가며 도너를 조준하고 연사력을 극대화하여 히드라의 오른쪽 눈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히드라의 머리 하나가 괴성을 지르며 요동쳤고 다른 2개의 머리가 동시에 얼음 송곳을 발사했습니다. 유해는 공중의 거대한 얼음 장벽을 순식간에 생성하여 날아오는 마수의 공격을 상쇄시키며 놀라운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인공의수에 장치된 강력한 와이어를 히드라의 목에 고정시켰습니다. 강력한 장력으로 몸을 끌어당긴 소녀는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오르며 마수의 머리 위로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그는 권총의 총구를 마수의 가죽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영거리에서 파괴적인 연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나의 머리가 완전히 폭발하여 잘려나갔지만 히드라는 무시무시한 재생 속도로 새로운 머리를 다시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재생 능력의 유해는 눈을 크게 뜨며 지상의 하지메에게 위험 신호를 다급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메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착지한 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특수 탄환을 탄창에 장전했습니다. 소녀는 유해에게 마수의 재생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속성 마법의 지원을 큰 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유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대기를 격렬하게 불태우는 거대한 뇌염룡 마법을 연쇄적으로 발동했습니다. 거대한 뇌염룡은 히드라의 몸통을 사정없이 휘감으며 세포를 순식간에 태워 재생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메는 재생이 멈춘 틈을 타 섬광처럼 빠르게 대시하며 마수의 하부다리 관절들을 차례로 사격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히드라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거대하게 쓰러지자 동굴 내부에는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유해는 하지메의 뒤로 다가와 자신의 작은 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며 남은 마력을 소년에게 직접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마력을 공급받은 하지메의 오른손 무기는 더욱 거대하고 흉폭한 형태의 커스텀 레일건으로 연성 변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눈빛을 주고받은 뒤 최후의 일격을 날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쓰러졌던 히드라가 마지막 분노를 짜내어 5개의 머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거대한 파괴 광선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메 역시 레일건의 방아쇠를 당겼고 압도적인 질량의 붉은 마력포가 공간을 찢으며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두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며 발생한 충격파는 미궁 50층 전체의 벽면을 처참하게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해의 마력이 더해진 하지메의 레일건은 결국 히드라의 광선을 압도하며 마수의 본체를 완전히 관통해버렸습니다. 미궁의 수호자는 거대한 비명과 함께 재가 되어 소멸했고 사방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차갑게 감돌았습니다. 하지메는 무기를 거두고 거친 숨을 내쉬며 곁에 선 흡혈귀 소녀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해는 마침내 지옥 같은 봉인에서 자신을 구해준 새로운 동료의 손을 소중하다는 듯이 꼭 잡았습니다. 수호자가 사라진 자리에 숨겨져 있던 미궁의 심층으로 향하는 고대의 비밀 통로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메는 이 아래에 세계의 진실과 지상으로 돌아갈 힌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해 역시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향해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통로 끝에 도달한 두 사람 앞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들과 반역자의 고대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홀로그램 장치가 스스로 작동하며 불길하고 웅장한 목소리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조율하는 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강력한 반역자가 남긴 최후의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이 재생되는 순간 미궁의 모든 출입구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완전히 폐쇄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방의 벽면에서 수천 개의 고대무인 방어병기들이 붉은 안광을 빛내며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장치들의 압도적인 에너지 파동이 신뢰를 압박하자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다시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고대의 마력 파동이 거대한 방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메는 오른손에 쥔 권총 도너의 방아쇠를 강하게 고쳐 잡으며 총구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유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몸 주변으로 강력한 마력의 흐름을 집중시켰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마력의 탄환들이 사방의 벽면에서 두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어 장치들의 중심부를 향해 연속으로 탄환을 격발했습니다. 유에가 외친 주문과 함께 거대한 화염 장벽이 형성되어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붉은 탄환들이 방어 기구의 코어를 관통하자 거대한 폭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지막 방어 기구가 완전히 파괴되자마자 방을 가득 채우던 살기 어린 진동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의 거대한 석조 바닥이 서서히 갈라지며 지하로 이어지는 은밀한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계단 아래에 숨겨진 깊고 고요한 방으로 진입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세계를 뒤흔들었던 반역자 오스카 오르쿠스의 거처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 중앙의 거대한 의자 위에는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백골로 변해버린 오스카의 유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해의 손끝이 닿아 있는 탁자 위에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산하는 마법진과 고대의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메가 그 기록에 손을 대는 순간 거대한 지식이 그의 머릿속으로 직접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반역했던 자들이 남긴 진실이자 미궁의 핵심인 신대 마법인 생성 마법의 지식이었습니다. 유해 역시 오스카가 남긴 지식을 공유받으며 마침내 자신들이 미궁을 완전히 공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메는 새로 얻은 생성 마법의 힘을 사용해 방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고대의 마도 오토바이를 수리했습니다. 지상으로 향하는 거대한 탈출용 수직 통로가 열리고 마도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폭발적인 가속력과 함께 오토바이는 수직 벽면을 타고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나락을 벗어난 두 사람의 시야로 마침내 눈부시게 쏟아지는 지상의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지상에 무사히 착지한 하지메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신선한 지상의 공기를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유에는 푸른 하늘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밭을 보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근처 숲을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을 헤치고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기다란 토끼 귀를 가진 아름다운 토인족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뒤쪽 어두운 숲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마수들이 떼를 지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인족 소녀 시아는 하지메와 유에를 발견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메는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표정으로 시아를 차갑게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는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고유 마법을 가졌으며 두 사람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끈질긴 시아의 태도와 숲에서 쏟아지는 마수들의 포효에 하지메는 마지못해 권총 도너를 다시 뽑아들었습니다. 단 한 발의 격발로 가장 앞에 서서 달려오던 거대한 마수의 머리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압도적인 파괴력을 눈앞에서 목격한 시아는 입을 벌린 채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하지메는 기세를 몰아남은 마수들을 향해 화려한 공중 턴을 돌며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유해 또한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마수들의 도주로 전체를 거대한 번개 그물로 내리찍어 박살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마수들이 단 몇 초 만에 전부 흔적도 없이 소멸하며 주인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목숨을 건진 시아는 환호성을 지르며 하지메의 팔에 매달려 고마움을 온몸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메는 귀찮다는 듯 시아의 얼굴을 기계 의수로 강하게 밀어내며 거리를 두려 했었습니다. 유에는 그런 두 사람의 유쾌한 실랑이를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는 자신의 부족이 제국의 인간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대수해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수의 깊은 곳에 또 다른 신대 마법이 잠겨있는 미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하지메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하지메는 시아를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태우고 엔진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신을 쓰러뜨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함께 세 사람을 태운 마도 오토바이는 지평선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 나갔습니다.